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네, 7월 16일 금요일 오후 11시 21분 27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네요. 첫 번째 뉴스를 보니까요. 올해 이더리움 온체인 거래량 8조 달러 신기록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온체인,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을 이용한 거래량이요. 8조 달러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지난해 비자 카드 있잖아요. 비자 카드의 송금 규모가 11조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자 달러만큼 이더리움이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에 관련된 DApp들이 많이 있습니다. ERC20 코인들, 이 코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두 이더리움의 노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결국은 지금 블록체인 시장을 다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꼭 포트폴리오에요. 이더리움은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기사는요. 스테이블 코인 총 공급량 1100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은요. 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닌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왜 필요할까요? 필요한 이유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카지노를 가면 현금으로 도박을 하는 게 아니죠. 뭘로 바꾸죠? 현금을 주면은 칩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인도 투자할 때 현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아가지고 그걸로 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1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리는 카지노에서 칩을 더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준비했다는 거죠. 그럼 카지노에서 칩을 왜 더 많이 만들어냈을까요?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 돈하고 1대1로 칩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이죠. 스테이블 코인도 코인을 사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과 1대1로 교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에 1100달러 넘었다는 소리는 그만큼 신규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후에 들어올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발행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 갈게요. 다음 뉴스는요, 오늘의 핵심이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급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아에서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에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이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선물 거래 승인, 이 선물 거래 승인을 한 게 왜 실제로 그건 호재가 되는 데에서 우리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CME 거래소에서는 그동안 뭐가 있었냐면요, ETF밖에 없었어요. ETF. ETF 같은 경우는 지수를 사고 팔고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선물 거래는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를 떠나서 실제로 그 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한다고요? 코인베이스나 코인 거래소가 아니라 시카고 상품 거래소, 쉽게 말해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오픈이 된다는 소리죠. 아직까지는 일부 고객 대상이긴 하지만 이게 전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이 된다는 소리는 이제 코인 거래소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CME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식 거래창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레버리지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변의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마도 이 소식이 뜨자마자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튼 긍정적인, 매우 우리에게 희망적인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제 ETF의 승인도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1.3204로 상승했다. 여러분, 제가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은 시장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시장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금리가 올라가는 소리는 너도 나도 금리를 사는 게 아니고요. 안 하기 때문에 금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올라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국채를 사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국채를 살 때 뭘 팔고 들어가요?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은 다른 자산들을 팔고 금리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주식이 가격이 하락할까요? 올라갈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거는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은 예,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 금리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국채를 사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시장에 따라서 그때그때 반응이 달라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리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상승률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있지 않을 겁니다. 예, 아무튼 현재 금리가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예, 다시 말하지만 제가 지금 뉴스를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요. 예,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내용을 좀 보는데 저도 머릿속에서 해석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네. 리플 핵심 파트너사 머니그램에서 미 사모펀드에 인수될 수도 있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사모펀드에서 리플의 파트너사를 인수한다는 소리죠. 예, 리플이 지금 소송도 걸려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리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에서 리플 핵심 파트너사를 예,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리플에게 있어서 상당히 큰 호재로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지만 인수를 한다는 소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 리플 가지신 분들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달 안에 리플 1,000원 갈 가능성이 크다. 네, 예, 제롬 파월이 미 영준 의장이 내년 연임될 수도 있다고 해요. 별 관심이 없어요. 예, 코인베이스 CEO 금융 기존 시스템 일반인의 투자로 부자 되는 거 불법화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예, 최근 도지코인 창시자인 암호화폐 움직이는 건 부자들의 카르텔 발언에 대해 반박한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는 더 많은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공한다. 정부의 시스템에 비능력적이고 과도하거나 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공기가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투자 시스템이 소규모 투자자들에겐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예, 쉽게 말해서 그거죠. 기존의 기존의 금융권들은 아시는 것처럼 그들만의 리그죠. 예, 돈 많은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큰 돈을 빌려주고 예,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일반인들이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대출 안 해주고요. 엄청나게 이자를 크게 받아먹죠.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서는요, 이 카르텔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해외 같은 경우는요 개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상당히 적습니다. 예,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그 누구라도 계좌를 만들 수가 있고요 금융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인베이스 CEO가 한 얘기는요 금융권은 그들만의 리그, 하지만 비트코인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이런 금융권에 대한 혜택을 모두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바이낸스는 홍콩에서도 또 문제가 되고 있네요. 아무튼 바이낸스 지금 계속 문제됩니다. 네. 근데 왜 다른 코인들은 다른 거래소 내비두고 바이낸스만 가지고 계속 승인 등록을 받으라고 하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되진 않아요. 아무튼 엄청나게 견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뜨네요. 네. 핀테크 업체 파인더가 암호화폐 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4%가 2050년까지 비트코인의 지배적 입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15%는 이르면 2035년까지 하이퍼 비트코인화가 실현될 것이 관측했다. 그리고 10년 내 비트코인이 개발 도상국 내 화폐로 통용될 것이라고 보는 질문에 33%는 그렇다고 33%는 그렇다고 얘기했고 21%는요 10년이 걸릴 걸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비트코인이 화폐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33% 더하기 21% 54%는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신에 33%는 10년 내 21% 10년이 더 걸릴 거다라고 본 거지 화폐로 통용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50% 이상이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나왔네요. 2025년 말까지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얼마까지 올라요? 31만 달러, 4억까지 간다는 소리네요. 여러분, 지금 2021년이잖아요. 4년 투자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이 3만 달러죠? 예, 여러분, 4년 묵혀가지고 10배 먹을 수 있는 수익권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4년만 버티면요. 예, 30만 원 달러까지 간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 암호화폐 전문가 42명이 얘기한 겁니다. 이들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래서 올해 뭐 10만 달러 간다라는 거는요. 거의 기정사실화될 정도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폴리곤에서 현재 NFT 관련 서비스 충치한다고 하는데, 사실 말하자면 여러분, NFT 코인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폴리곤처럼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성공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김치코인, NFT 코인들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NFT 코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는 바보 같은 결정을 하지 마세요. 네, 지금 갤럭시 디지털이요,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최근에 가장 많이 투자한 업체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비트코인에게 좋은 징조는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죠. 비트메인 채굴자 트레이딩 센터 재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접수를 했대요. 아시는 것처럼 비트메인은요, 우지안이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장도 운영하고요, 채굴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엔트 마이너가요, 바로 그 비트코인 기계예요. 채굴 기계가 엔트 마이너입니다. 이거를 유지 보수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한다, 오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여러분 지금 채굴이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고요,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많은 채굴업체 기업들이요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최근에 관련된 뉴스도 제가 계속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록체인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가장 적용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방문한 사람들은요, 은행 계좌가 없어도요 디지털 위안화 월렛을 생성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친구들 현재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준비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위조 지폐가 상당히 많아요. 위조 지폐를 이겨내기 위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을 방문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위챗페이 이거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100원짜리 사탕을 하나 사 먹어도요 위챗으로 거래가 되고요,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도 구걸을 할 때 위챗페이로 구걸을 합니다. 그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아무튼 중국에서는 이미 디지털 위안화가 이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리투아니아에서 또 바이낸스 또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죠. 바이낸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크립토컨트 대표, 크립토컨트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사이트죠. 주기영 대표,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포항공대 나온 출신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친구가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높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거래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고 있다고 6월 22일 트윗을 통해서 인용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따 확인을 볼게요. 한번. 안 보냈는데 크게. 이거에 대해서도요, 단계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 하락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 아까 4시 46분이었잖아요. 이때쯤이니까 아마도 이때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미 보아에서 선물 거래를 승인한 걸로 인해서 이미 묻혀버렸죠. 다음 기사요. 네, 지금 NFT가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7억 달러가 넘어요. 그만큼 NFT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FT 코인들, 제가 말하지만 믿을만한 NFT 프로젝트들은요,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다가 투자해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한국전력연구원 삼성과 에너지에 관련돼서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블록체인은요, 우리 일상생활에 지금 밀접하게 스며들고 있어요.
아, 이런 기사가 있었네요. 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유예 연장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9월 25일까지요. 네, 아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는요.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실명 계좌를 받아야 돼요. 은행에서요. 네, 실명 계좌 은행을 못 받으면요. 업비트, 빗성, 코인은 코빗 얘네들도 네, 나가리 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 한국에 있는 모든 거래소들이 폐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죠. 마감일인 9월 24일 이후에 문 닫는 거래소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연장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금융위에서는요, 유예 연장 없다라고 못을 박았죠. 근데 여러분 만약 이때까지 만약에 은행권에서 만약에 그 실명 계좌 발급 안 해주잖아요. 100% 예, 제가 장담합니다. 100% 연장돼요. 왜? 금융위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예, 계속 말을 받고 왔습니다. 예, 결국은요, 예,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거 연장 안 해주고 업비트가 문 닫는다고 하면은 폭동이 일어납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보세요. 미국 잭슨 카운티에서요. 비트코인으로 재산세 납부를 허용한대요. 여러분 이거 재산세는요. 아시는 거 국세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미 정부에서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미 지금 통화로서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요.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요. 만약 이런 기사가 2017년도 18년도에 났잖아요. 그럼 폭등이에요. 폭등. 근데 지금 이런 기사들이 우리한테는 당연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나도 엄청난 거라니까요. 비트코인은 여러분 2017년도 18년도 때 나오잖아요. 그냥 쓰레기라고, 데이터 쪼가리라고. 예, 방송에서 유시민 씨가 나와서 항상 그 소리 하잖아요. 예, 비트코인은 절대로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 절대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 다 사용하고 있어요. 예, 빗썸에서 람다 서비스 금지됐네요. 예, 람다 가시는 분들 어떡합니까? 예, 일본 금융청에서는 디지털 화폐 디파이 감독 부서를 설립한데 뭐를요? 디파이. 예, 현재 디파이가 여러분 대세입니다. 블록체인에서는요 금융권, 기존의 금융권과 서로 예, 협업할 수 있고요. 고 부가가치 산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디파이예요. 그러니까 디파이에 힘쓰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여러분들은 계속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일본에서도요 디파이 관련 감독 부서 설립을 하네요. 한국은 아직도 할 생각이 없어요. 네, 리서치 BTC 다시 3천만 원대 올해 최장 행보 이게 중요한 거죠. 네, 호흡의 가상자산 연구원의 16일 비트코인 마켓 분석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은 가격이 5월 19일 폭락 이후 3개월간 최장기 횡보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정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실 때는요 어떤 거 보셔야 되냐면 최장기라는 거 보세요. 최장기. 예, 최장기라는 소리는 지금 조정 받을 때까지 받았다는 소리예요. 이런 게 뜨면은 바닥이라는 소리인 겁니다. 최단기. 막말로 최장기 상승 중이다 하면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건 떨어진다는 소리고요. 최장기 횡보 중이다 그러면요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네. 비트코인 단기 하락장 시작된 이후 3개월째 5천만 원대 회복하지 못하고 약세를 지속하며 3천만 원대를 횡보 중이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심화는 거래량이 급감이 주요 원인이며 중국발 채굴 거래소 규제를 기점으로 세계적인 공포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이거죠. 여기 지금 핵심 요인들이 뭐였어요? 예,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심화는 거래량의 급감. 예, 거래량 급감. 이건 횡보한다는 소리고요. 수렴이라는 소리입니다. 올라갈지 떨어질지 다 눈치만 보고 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중국발 채굴 및 거래소 규제. 이거는요. 지금 해결이 다 됐죠. 예, 다시 말해서 지금 더 이상 나올 수 있을 만한 악재 자체가 없어요.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번에 풀리는 언락문자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될 수 있는 악재가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미 법원 ETF 증권 아니다 발언에 전 SEC 관계자 청문회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더리니까 지금 증권인이 아니냐, 증권형 토큰이 아니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증권형이 돼버리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는 건데 아무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에 관계자 얘기를 했는데 SEC 전 그 관계자가 이더리움, 뭐 리플 뭐 이런 것들은 예, 증권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보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어젠가 엊그저께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하네요. 네. 그렇게 뭐 특별한 찍어요. 네, 데이터
100개에서 10,000개 BTC 보유 주수 5월 20일 이후 10만 BTC 추가 보유. 이게 뭔 소리예요?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센티멘트가 따르면 5월 20일 이후 100개에서 10,000개 BTC 보유 주소들 중 약 10만 BTC를 추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서 고래들이요 지금 매수하고 있다는 소리죠.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죠. 우리 바클리 아시죠? 바클리. 뉴욕 자이언츠의 샤콘 바클리가요 광고 협찬비 전액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할 것이다. 이제 비트코인 산동하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어렵게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 투자한대요. 비트코인 공급량 70% 아직 수익과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글라스 노드에 따르면 비트코인 공급량의 70%가 아직 수익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BTC가 채굴했을 당시 현재보다 가격이 더 높다는 의미다. 채굴업자들이 큰 수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뭔 소리예요? 볼까요 한번? 테슬라와 테크주 간 상관관계가 단계적으로 디커플링화 됐다며 이는 테슬라가 비트코인 투자 리스크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또한 대차 대조표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포함시킬 건지도 관련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테슬라 이어 비트코인 15달러 투자했다. 근데 이거 아시죠? 이거 얼마 전에 기사 똑같은 거 떴었거든요. 뭐가 떴었냐면은 테슬라 애들이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4,300만 원 할 때 1억 달러 마이너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 이상의 더 손해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금 기관 투자들 암호화폐 수요가 줄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요. QBTC에서 약 2.4만 BTC 보유고 있는 최근 1.3만 BTC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차피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는 호재로도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현재 그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매수가 못 들어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에서 얼락물량이 풀리는 거 그 기점으로요 다시 매수세 기관들의 수요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페이팔에서요 아시는 것처럼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페이팔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을 때 10만 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10만 달러면 지금 한 1억 2천 정도 되나요? 아무튼 좋은 긍정적인 효과네요. 그리고 BTC 채굴업체 컴패스, 컴패스가요, 이것도 미국이죠. 미국에 있는 채굴업체에서도 뭐 한다고 20년 동안 파트너십 원자력으로요, 원자력을 이용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하겠다는 얘기죠. 미국이 지금 채굴 사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뉴스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는 특별하게 뭐 살펴볼 만한 뉴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나온 모든 뉴스들, 비트코인 뉴스들 대부분을 함께 살펴보셨고요. 제가 설명해드린 뉴스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생각하시면은 싫어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프였고요. 오늘 뉴스 브리핑은 끝.